안녕하세요. 문학박사 선석열입니다. 오늘은 최근에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단군 신화가 역사냐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을 이 단군 신화 속에 나오는 풍백우사 운사 그리고 하백의 역사적 실체를 해명함으로써 그 의문을 풀고자 합니다. 이 단군 신화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첫째, 이 단군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 신화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기존의 통설이죠. 저희들이 보통 국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19세기의 이론이거든요. 이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그러한 역사의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 국가의 기원을 청동기 문화, 즉 문명 단계로 보려는 그런 이론에서 나오는 오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미 20세기 초에 유럽의 고대 그리스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자로 쓰면 신화 아니면 신들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역사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에게해에서의 그리스 문명의 모태, 코노소스 궁전이라든 이런 것이 발견됨으로써 거기 신화의 내용하고 일치된다는 것이죠. 역사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단군 신화는 역사로서 요한 문명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최근의 주장이 나오고, 이것은 단순히 제야사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요하유역의 요동이나 요서 지역의 공학적인 연구 성과,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발전 과정을 소아서 문화, 흥융화 문화, 홍산 문화 이렇게 해서 요하 문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홍산 문명론도 나오고 있죠. 특히 요하유역 또 이런 이제 고학자로 지구 환경 고고학 이런 부분에서 요하유역의 하부까지 포함해서 보통 우리는 이제 한반도 남쪽에서 태풍이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부터 약 8, 9천 년 전에서 보면은 기후가 많이 따뜻해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겪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이 계절풍이 있는 태풍의 존재에 주목해서 단군 신화의 풍백, 우사, 운사 및 하백의 실제적 성격을 해명해 보고자 나섰습니다. 이 풍백, 운사, 우사 그리고 하백이라는 부분에서 이 홍산문화 시기에 기후 환경, 이 요하유역에 태풍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지질도 많이 바뀌었다는 그런 연구 성과가 조사가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그냥 제야사학에서 사이비 역사학 이렇게 무조건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조심스럽게 이러한 것을 수용해서 뭔가 우리나라 역사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과 달리 홍산문화 시기 이후에 요하유역이나 하북지방에 태풍이 존재했다면 이를 관장하는 관직이나 직능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저는 주로 주목한 부분은 하백이라는 존재에서 주목을 해 보았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풍백, 우사, 운사 및 이 하백의 역사적 실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조선 때는 신의 이름이 아닙니다. 관직의 이름이었습니다. 밑에 그 상무사 단군 신화 첫 번째 단군 신화에 단군 왕금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아버지로 나오는 환웅입니다. 이 환웅이 신시를 베풀고 그다음 여기에서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이미 당군 이전에 풍백우사 운사가 나오거든요. 신시라는 것은 이 신은 제사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 구성원의 공동제의 장소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그 고구려 쪽에 보면 당궁기라는 기록을 인용해서 당군이 서하의 하백의 딸과 상관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부르라 했다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왕운기에도 이 하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용한 당군 봉기에서 비석갑의 하백의 딸과 혼인하여 사내 아이를 낳고 부르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전부터 풍백우사 운사는 신이 아니라 직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직능을 가진 게 풍백우사 운사라는 겁니다. 하백은 지역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옆에 그게 사전적 의미에 볼 때에 이 사전도 보면 조금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어요. 역사적 의미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하백이라면 하는 이제 황하를 말하니까 황하의 수진이다. 근데 이제 그게 약간 다른 기록에 좀 이상하게 나오니까 고대 황하 유역에 있었던 나라의 자코라고도 한다.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죽서기년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낙백이 있고 하백이 있습니다. 황하에 관련되는 것은 하백이고 낙수와 관련되는 것은 낙백이라고 했어요. 그 칭호가. 그래서 둘이가 싸웠다. 낙백이라는 그 자코를 가진 사람 이름이 풍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명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백은 지역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중국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군이 고조선 때 이두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명사들은 상당히 그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이러한 구성이니까 직능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단계는 단순히 평등사회, 원시 공동체 사회의 평등사회가 아니고 개서사회라고 합니다. 이 개서사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계급사회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 내부에 서열이 존재하고 지도자가 있고 하는 그런 사회 발전 단계로 봅니다. 우리가 19세기의 국가 이론 가지고는 이것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인류학에서 20세기 후반에 나왔었거든요.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당군 신화의 풍백우사 운사 및 그 실체를 볼 때에 이게 후대에 가면은 관직 이름에서 신의 이름으로 성격이 변합니다. 통일신라 때 보면은 중국의 경우에도 주나라 때에 소사로서 제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신격화된 것이죠. 그럼 그 이전에 상나라, 즉 은나라 때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요순, 요즘 요순도 실제 한다고 보는 게 통설로 되고 있습니다. 이 당나라 때에는 이 풍백우사 등의 제사를 지냈다 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구당서에. 근데 이 신라에서도 보면은 제사제도의 입춘 후 축일에는 소날에는 gen수공문에서 풍백에게 제사 지내고, 입하 후 원숭이 날에는 나빌에는 탁제에서 우사에게 제사 지낸다. 즉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 삼국에는 직능이나
관직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지만 고대국가에서는 날씨나 환경에 대한 신격화가 진행되어 신명으로 또 신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홍익재단에서 이 연구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논문을 한 3편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이 여기에 나오는 풍백우사 운사와 또 하나의 존재, 즉 하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서하하백, 비서하백. 당군 조선 시기의 하백은 신이 아니라 지역의 지도자이고, 당군은 이 하백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였음을 증명하는 연구입니다. 그 다음에가 그 전에 그거든요. 2022년에는 1인 관학자들의 당군 신화의 불가 조작설 그 비판이라는 논문을 써서 이 당군 시기부터 이미 당군 조선 시기부터 이두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함으로써 일제식민사학이 우리나라 민족 말살의 근거로 잡았던 당군 부재론, 일제식민사학의 당군 부재론, 당군은 없다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코미디죠. 그래서 당군이라는 게 이두로서 이미 존재했다는 거죠. 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금이 있는 성이 바로 왕금성이거든요. 그래서 당군 부재론을 비판했습니다. 이 이두가 존재했다는 건 제가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연구 성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당군 신화가 역사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하는데, 그러한 것을 간단한 이 풍백우사 운사 그리고 하백의 존재와 그 성격의 변화로서 그 실체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많이 되어서 고조선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또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